마침 수확이 한창이라는 현장을 찾았다. 그런데 제철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땅에 누워있는 무청만 눈에 띄었는데 실제 하늘을 향해 쭉쭉 뻗은 싱싱한 일반 무청과 그 모습이 확연히 달랐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얘는 땅 속에서만 자랍니다. 아, 이 무는 땅 속에서만 자라요? 예, 땅 속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겉으로는 보이질 않아요. 보통 수확식이라면 땅 위로 무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농장주의 말처럼 땅 속에 묻힌 채 뽀얀 속살을 감추고 있는 무. 게다가 무를 수확하는 방법도 무척 특이해 보였다. 이 무청 자체가 워낙 연하다 보니까 그 일반 무 뽑듯이 뽑게 되면 이 무청이 다 끊어져서 무를 뽑을 수가 없어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장을 사용해서 뽑아야 됩니다. 도대체 이 무는 왜 이렇게 특이한 모양새로 자라고 있는 것일까? 이 무의 정체가 궁금해졌는데 드디어 공개되는 무의 정체. 땅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건 덜 자란 작고 둥근 무. 대체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 쌤, 이거 캐신 게 이게 바로 무예요? 아, 예, 이게 바로 이 지역에서만 자라는 그 특별한 무. 이게 바로 개걸무거든요. 이름도 생김새도 특이한 개걸무. 강화도에 보면 강화 순무가 그 지역에서만 잘 자라듯이 이 개걸무는 여주 이천 지역 일부에서만 이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특이한 무죠. 개걸무는 신토부리 토종 무지만 다양한 먹거리에 가려져 잊혀져 가는 식재료 중 하나라는데 일반 무에 비해 3분의 1 정도의 크기밖에 되지 않는 개걸무. 그렇다면 개걸무라는 특이한 이름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일까? 아, 예, 이건 어른들 말씀에 의하면 너무 맛있다 보니까 이거를 개걸스럽게 먹었대요. 그래서 개걸무라고 합니다, 이거를. 너무 맛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개걸무. 대체 얼마나 맛있기에 개걸무란 이름이 붙여진 것일까? 한껏 기대를 안고 맛을 보는데 아니, 맛있다며요. 맛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매워요? 원래 그게 특징이에요, 매운맛이. 와. 일반 무보다 훨씬 맵다는 개걸무. 도대체 왜 이렇게 매운맛이 강한 것일까? 무하고 개걸무는 종자 자체가 다릅니다. 같은 무는 무인데요. 하나는 박씨고 하나는 김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단단하기가 일반 무보다 개걸무가 훨씬 단단합니다. 왜냐하면 무에는 수분 함량이 거의 80% 가까운데 개걸무는 수분 함량이 그거보다 훨씬 적어요. 따라서 매운맛을 나타내는 시그닌도 그렇고 비타민C도 그렇고 그 외 성분도 개걸무에 훨씬 많이 들어있다. 같은 부피의 무를 먹었을 때보다 개걸무를 먹었을 때 훨씬 더 많은 양의 영양 성분이 들어오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의 함량 또한 월등히 높은 개걸무. 또한 개걸무 특유의 이러한 매운맛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데 개걸무는 일반 무에 비해서 매운맛이 강한데요. 이 매운맛을 내는 시니그린 성분은 우리 몸에 있는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와 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걸무의 시니그린 성분은 인후염이나 관절염, 혈관의 염증 등을 예방하고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개걸무의 매운맛이 염증 질환에 도움이 된다는 것. 흔히 찬바람 불면 더욱 기승을 부리는 관절염이나 기관지염과 같이 염증을 동반하는 질환에 도움을 준다는 개걸무. 이런 개걸무의 매운맛 덕분에 건강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김병순 씨. 환절기가 되면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기침, 뭐 비염 이런 것 때문에 감기를 더 잘 오는 것 같아요. 감기도. 그래서 숨쉬기도 불편하고요. 기침도 많이 나고 콧물도 많이 나고 하니까는 생활하는 데 많이 불편했어요. 무려 20년 넘게 비염으로 고통받았다는 김병순 씨. 하지만 지금은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건강이 좋아졌다고 한다. 비염이 있을 때는 이렇게 못 쉬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숨을 쉴 수 있어서 좋아요. 그녀가 이렇게 편하게 숨 쉴 수 있게 도움을 줬다는 개걸무. 개걸무의 특징은 매웁다는 거거든요, 원래. 그렇지만 그 매운 게 조리하면 다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조리해서 먹으면 그냥 맛있더라고요. 일반 무와 달리 유난히 딱딱하고 매운맛이 강해 일반적인 무 조리법으로는 먹기가 쉽지 않다는 개걸무. 과연 김병순 씨는 그런 개걸무를 늘 곁에 두고 즐길 수 있었던 그녀만의 비법은 무엇일까? 이게 제가 먹는 개걸무예요. 언뜻 봐서는 도대체 어떤 요리인지 잘 가늠이 되질 않는데 그 모습이 마치 오래 삭힌 동치미와 비슷해 보였다. 네, 이게 개걸무 짠지인데요. 이게 1년 된 거거든요. 개걸무는 딱딱하고 맵기 때문에 금방 먹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절여놨다가 먹으면 매운맛도 줄어들고 1년 내내 아삭하게 먹을 수 있어요. 개걸무를 좀 더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그녀만의 비법, 개걸무 짠지. 짠지는 무를 통째로 절여 먹는 김치 종류의 하나인데 개걸무를 절였던 국물 또한 함께 곁들여 먹으면 시원한 맛이 일품이라고 한다. 짠지 맛이 좀 어때요? 깊은 맛이 있어요. 어떤 깊은 맛인가요? 밥맛 없을 때 먹으면 딱 좋은 맛이에요. 그렇다면 김병순 씨는 개걸무를 어떻게 알고 먹기 시작한 것일까? 개걸무는 제가 고향이 이천이라서요. 어렸을 때부터 먹고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먹고 자라다가 제가 커서 결혼을 해서는 여기 지역이 다르니까는 개걸무가 없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지인이 말씀하셨어요. 개걸무가 기침에도 좋고 기관지에도 좋고 비염에도 좋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먹기 시작했어요. 어렸을 적 무심코 먹었던 소박한 반찬이 이제는 자신의 건강을 지켜주는 귀한 음식이 됐다는데 그렇다면 김병순 씨가 즐겨 먹는다는 개걸무 짠지는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 개걸무를 이렇게 깨끗이 씻은 다음에 소금물을 부어줘야 되는데 소금의 비율이 중요하거든요. 비율은 물 1리터에 이 종이컵으로 소금 2컵이면 적당한 것 같아요. 소금물은 개걸무가 충분히 잠길 만큼 부어주는데 이때 중요한 한 가지 재료가 더 있다고 한다. 개걸무 짠지는 이대로 완성이지만 오래 두고 먹으면 군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첨가하는 게 있어요. 개걸무 짠지의 군내를 잡아준다는 비법 재료는 과연 무엇일까? 네, 바로 이거예요. 아, 이 갖고 오신 거 어머님 이거는 어떤 건가요? 네, 이게 바로 고추씨예요. 개걸무 짠지의 맛을 더해줄 재료, 고추씨. 고추씨가 어떻게 군내를 잡을 수 있는 것일까? 고추씨는 항균, 항염 작용이 있어서 예로부터 천연 방부제로도 많이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고추씨를 장아찌나 발효식품에 넣게 되면 톡 쏘는 맛을 주고 또 영양을 상승시켜 줄 뿐만 아니라 음식을 오래 보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추씨에는 항암 효과와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캡사이신 성분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고추씨에는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데요. 이 지방의 대부분이 인체에서 꼭 필요로 하는 필수 지방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추씨는 기호에 맞게 적당량을 넣어준 후 냉장고에서 3개월 정도 숙성을 거치면 개걸무 짠지를 맛볼 수 있다고 한다. 개걸무 짠지는 발효 과정에서 특유의 매운맛은 줄어들고 깊은 맛은 배가 된다는데 특히 개걸무는 수분이 적고 조직이 단단해
몇 해가 지나도 아삭한 식감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한다. 개걸무 짠지와 함께 그녀의 밥상에 자주 오른다는 개걸무 요리가 있다는데 어머님 이거 갖고 나오신 거 이건 뭔가요? 네, 이게 제가 즐겨 먹는 건데요. 개걸무 시래기예요. 이거를 삶아서 생선도 졸여 먹고 된장국도 끓여 먹고 그렇게 즐겨 먹고 있거든요. 부드럽고 연한 맛이 특징이라는 개걸무 시래기. 특히 찬바람 부는 가을부터 겨울까지 이만한 밥도둑이 없다고 한다. 이렇게 옷걸이에 무청을 걸어 말리면 구석구석 바람이 잘 통해 진물을 걱정도 없다는데 어느 정도 말린다는 딱 그 저건 답은 없고요. 그냥 이렇게 겨우내 이렇게 놔둬요. 근데 한 달 조금 넘으면은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렇게 좀 드시는 건가요? 네, 그때부터 이제 먹을 만큼씩만 따다가 삶아서 먹죠. 무보다 훨씬 더 많은 영양을 가지고 있다는 무청. 특히 개걸무 무청은 일반 무청보다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 함량이 약 30배나 높다. 개걸무 시래기는 생선하고 참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고등어 조림으로 하려고 그래요. 개걸무 시래기가 들어가면 비린 맛도 좀 잡아주고 정말 맛있어요. 맛은 물론 영양까지 완벽한 개걸무 시래기 고등어 조림.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래기는 오랜 시간 푹 삶은 후 하루 정도 물에 불려 겉껍질까지 벗겨내야 비로소 식감이 부드럽고 먹기 편하다. 때문에 영양은 좋지만 손질이 꽤 번거롭고 까다로운 식재료 중 하나로 손꼽힌다. 그런데 김병순 씨는 삶은 시래기를 곧바로 요리에 사용하는데 겉껍질을 손질하지 않으면 질겨서 먹기 힘들지 않을까? 개걸무 시래기는 너무 연해서 손질할 필요가 없어요. 껍질 깔 필요도 없고 그냥 온전히 개걸무 시래기를 다 먹을 수 있어서 그만큼 영양소가 풍부한 것 같아요. 겉껍질을 벗길 필요가 없다는 개걸무 시래기. 실제 일반 시래기는 하얀 껍질이 쉽게 벗겨지지만 개걸무 시래기는 겉껍질이 없어 일일이 손질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식이섬유는 풍부한 반면 부드럽고 연한 식감 때문에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는 개걸무 시래기. 우선 시래기는 마늘, 간장, 된장을 비롯한 각종 양념을 넣고 조물조물 무쳐 양념이 배어들 수 있도록 잠시 둔다. 쌀뜨물이나 이런 거는 전혀 안 넣으시네요? 네, 쌀뜨물이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돼요. 비린내를 확실히 잡아줄 수 있거든요. 아, 그 병에 드는 게 그게 뭔데요? 예, 이게 들기름이에요. 생선의 비린내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비법은 바로 들기름. 그렇다면 들기름이 정말 비린내 제거에 효과적인 것일까? 들기름은 불포화 지방이 풍부하면서 휘발성을 가지기 때문에 생선 조림에 들기름을 넣게 되면 생선의 잡내나 비린내가 이 들기름의 지방산과 함께 날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들기름은 참기름보다 향이 강하지가 않아서 음식 고유의 풍미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양념에 묻혀둔 시래기를 깔고 그 위에 고등어를 올려준 후 시래기로 고등어를 감싸 간이 골고루 배도록 해준다. 그리고 미리 끓여둔 개걸무 육수를 부어주는데 조림할 때 물을 먼저 깔고 하지 않나요? 근데 어머님은 육수를 끓여서 하시네요? 네, 개걸무는 수분이 없어서 물이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육수를 내서 충분하게 육수물을 붓고 푹 끓일수록 이게 맛이 나거든요. 시래기의 부드러움과 고등어의 담백함이 어우러진 시래기 고등어 조림. 특히 시래기는 고등어와 함께 먹으면 더욱 좋은 이유가 있다고 한다. 비타민과 단백질이 많은 된장과 함께 요리를 하게 되면 부족한 영양소를 잘 채울 수가 있습니다. 고등어 같은 생선도 마찬가지로 이 시래기에 부족한 단백질과 또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영양소가 상호 보완이 되기 때문에 시래기와 된장 그리고 생선의 조합은 시래기를 완전식품으로 먹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걸무를 꾸준히 먹으면서 건강까지 되찾았다고 믿고 있는 김병순 씨. 예전에는 감기를 노상 달고 살았는데요. 요즘에는 감기도 많이 줄어들고 숨쉬기도 많이 편해지고 잠자는데도
불편함 없이 편해져서 참 좋은 것 같아요. 한 1년 이상 먹었어요. 그랬더니 좀 좋아지더라고요. 일반 무보다 여러 영양 성분이 높다는 개걸무. 누구에게나 좋은 영양식일까? 이 무는요, 일반 무에 비해서 매운맛이 강한 무입니다. 이 매운맛을 내는 신이 그린 성분은요, 위장 장애가 있는 분, 위가 약하신 분에는 위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